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우리 보통 이거 준비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4지에다가 몇 페이지를 쓰는데 어제 이제 자려고 1시쯤 어제 따라 늦게 자는데 누웠는데 갑자기 이 A4지가 없는 게 사무실에 놔두고 온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 갖고 그 리스트 한 거를 해서 다시 쓰는데 하여튼간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은 시작을 제가 쓴 걸 좀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재즈 뮤지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은 1925년 같은 해에 같은 나이. 한 달 차이로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 서부 LA 옆에 잉글우드에서 태어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동부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테너 색소폰을 메인 악기로 연주했습니다. 당시 많은 젊은 색소포니스트들이 그랬듯이 두 사람 모두 레스터 영이 우상이었고 그 둘은 모두 20대 초반인 1940년대 말에 정확히는 48년에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에서 함께 연주를 했고 1950년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솔로로 데뷔를 해서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했고요. 30 초반인 56년부터는 이 두 사람은 생애 마지막까지 마치 듀엣처럼 많은 앨범들을 합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이 60대 cho반인 1980년대 중후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두 친구의 이름은 주트 심스와 엘콘입니다. 네. 한 사람은 85년, 한 사람은 88년. 네, 3년 차이로 세상을 떠났죠. 오늘은 이 두 친구, 두 동갑내기 색소포니스트 주트 심스와 엘콘이 함께한 앨범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920년대에 태어난 백인 색소포니스트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스탄 게츠가 1927년생이고요. 이분들이랑 같은 해 25년에 태어난 백인 색소포니스트로는 그 유명한 또 아트 페퍼가 있고요. 그 외에도 앨런 이거, 서지 샬러프, 빌 퍼킨스 뭐 등등. 그러니까 이분들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다는 건 음악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요. 스탄 게츠랑은 같이 밴드에도 있었고요.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에 같이 있었죠. 20년대에 태어나서 프로 음악인이 한 20살 근처에 됐다고 하면 그게 40년대인데 40년대에 일단은 어린 나이에 빅밴드들에 들어가서 스윙 시대를 거쳐서 스윙 시대 말미에 이렇게 소속된 색소포니스트로서 음악을 시작을 했고 그 당시 40년대면 이제 비밥의 혁명이 시작되니까 비밥의 언어를 젊은 색소포니스트들이 받아들여서 비밥 이제 소규모 밴드로 활동을 시작하고 50년대 정도 들어서부터 이제 다 솔로로 데뷔해서 서로 이렇게 저렇게 섞여서 음악들을 해가면서 나이 들어가는 그런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요. 이 두 분도 20대 초반인, 그러니까 정확히는 48년도에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에서 같이 색소폰을 연주를 했는데요. 이 당시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가 빅밴드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비밥적인 요소를 많이 가져오고요. 4명의 색소포니스트들을 프론트맨으로 내세워서 포 브라더스 밴드라고도 불리웠는데요. 그 포 브라더스가 4명의 색소포니스트들인데 뭐 스탄 게츠, 주트 심스, 서지 샬로프란 바리톤 색소포니스트가 있고 허비 스튜어트라는 또 색소포니스트 이렇게 4명을 프론트맨으로 내세웠는데 허비 스튜어트가 나가면서 엘콘이 들어와서 주트 심스와 엘콘은 여기서 만난 걸로 보이죠. 그들 나이 한 20살 언저리에 만나갖고 같은 밴드에서 음악을 시작하면서 비밥이나 레스터 영 같은 분들의 영향을 받아갖고 우린 톤이 이래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음악을 쭉 해나가는데 49년 정도랑 52년 정도에 이 두 분이 같이 연주를 그러니까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 같은 빅밴드 말고 솔로로서 같이 프리랜서로서 음악을 시작한 흔적이 남아있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그 당시 그 또래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스탄 게츠는 나이가 어리지만 스탄 게츠가 제일 잘 나갔는데요. 스탄 게츠가 49년도에 동료 4명의 색소포니스트들을 불러서 녹음한 78회 전 음반이 있는데 Battle of the Saxophones라는 앨범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트 심스, 엘콘이 같이 참여해서 연주한 게 남아가 있고요. 1952년도에는 또 엘콘보단 주트 심스가 먼저 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그 1, 2년 차이지만 52년도에 주트 심스 초기 리더작 중에 주트 심스 올스타의 컨템퍼러리 뮤직이라는 앨범이 있는데요. 그 앨범에서 둘이 같이 연주한 게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이들이 이제 30 즈음이면 1956년 정도 되거든요. 31살이죠. 56년이면. 이때부터는 공동 리더로서 함께 앨범을 많이 합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이때부터 낸 5개의 앨범을 제가 선정을 했고, 첫 번째 앨범은 첫 번째 공동 리더 앨범인데요. 엘콘 주트 심스 섹스텟의 From A to Z 1956년에 녹음해서 57년에 나온 앨범인데, 그중에 제가 고른 곡은 East of the Sun and West of the Moon이라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앨범 제목이 From A to Z, From Alcon to 주트 심스, 뭐 이런 의미겠죠. 이 제가 고른 곡 East of the Sun and West of the Moon, 아까 박 작가님 오시기 전에 PD님한테 틀어드렸는데 이렇게 누워서 들으시면서 아 좋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 골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곡이 1934년 그 당시 대학생이었대요. 작곡자가 브룩스 보우만이라는 대학생이 교내 뮤지컬을 자기가 작곡을 하면서 작곡했던 곡인데, 이 곡이 스탠다드가 돼갖고 널리 퍼지고 여러 아티스트들이 녹음을 하게 되는 곡인데, 첫 가사가 East of the Sun, 그러니까 태양의 동쪽, 그리고 West of the Moon, 달의 서쪽에 우리는 사랑과 꿈의 집을 지을 거예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달콤한 발라드 사랑 이야기죠. 첫 가사가 그런 만큼 이 음악을 들어보면요, 이 두 색소포니스트가 주거니 받거니 마치 형제같이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너무너무 듣기 좋은, 부담이 없어요. 둘 연주가. 그러니까 뭔가 잘난 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서로 받쳐주면서 하는데, 제가 이번에 구글링을 하다 보니까는 이 앨범에 대해서 두 사람이 나란히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엘콘이 이 앨범 녹음할 때 당시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의 음악은 편곡이 되어 있지만 아주 느슨합니다. 서로 전혀 약속되지 않은 연주를 했죠. 하지만 재밌는 건 그게 또 미리 편곡한 것처럼 들리더군요. 그러니까 약속 안 하고 둘이 최소한의 것만 약속을 하고 연주를 시작했는데, 그게 마치 나중에 들어보면은 편곡해서 만들어낸 곡처럼 둘이 호흡이 잘 맞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연주는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엘콘이 얘기를 했는데, 주트 심스가 이렇게 받아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텔레파시죠. 그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이 친구가 생각하는 걸 알게 되고 그게 그냥 연주로 나오는 거죠. 어떤 그런 연주자끼리의 교감, 뭐 재즈에서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지만 이 두 사람의 서로에게 그 느끼는 그런 거는 단순히 동갑내기고 밴드에서 그렇지. 동료였다는 거 이상의 것. 그래서 이 첫 앨범부터 그런 게 잘 느껴져서 그냥 듣기에도 굉장히 편안하고 둘이 합이 잘 맞는 연주가 담겨 있는 곡이어서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 이들의 합작 앨범은 알콘 퀸텟 피처링 주트 심스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요. 앨범 제목은 R&J 주트 1957년 앨범입니다. 고른 곡이 It's Wonderful World. 57년 3월에 두 번째 합작 앨범을 녹음을 하는데요.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이 사람들 연주가 왜 이렇게 좋은가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젠체하지 않는 그냥 아주 되게 담백한 연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쉽게 들리고요. 발이나 손을 이렇게 박자를 맞추게 되는 리듬 위에서 이들의 색소폰이 들락날락 하는 게 굉장히 스윙감이 아주 좋은, 그냥 그야말로 재즈다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연주여서, 실제로 이 앨범 다른 곡들도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게 뭐 대단한 곡인가 싶지 않은데 이 둘의 호흡만큼은 최고 수준의 앨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스윙의 그런 맛이 두 연주에 아주 깊게 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의 연주가 하드밥이냐
쿨 재즈냐? 그것도 어느 한쪽도 아닌 것 오케이, 같아요. 오케이. 그냥 자신들의 음악을 그러니까 우린 이런 거 좋아해 하고 자신 있게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또 좋게 들리는 게 아닌가. 세 번째 앨범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던 앨범인데요. 주투 심스와 엘콘 그리고 필 우즈라는 알토 색소포니스트 이렇게 세 명이 한 이름으로 나오는 앨범인데 Jazz Alive, A Night at the Harp Note 그 중에 제가 고른 곡은 It Had to Be You. 1959년 2월에 이 두 분이 뉴욕의 재즈 클럽 하프노트에서 이틀간의 실황 연주를 담아서 앨범을 내게 되는데요. 첫날 연주에서는 주트 심스와 엘콘 이 두 친구만 했고 둘째 날 연주에서는 필 우즈라는 다른 또 친구 색소포니스트가 들어와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It Had to Be You는 첫날 녹음이 돼서 주트 심스와 엘콘의 테너 색소폰만 들을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리게 되지만 이렇게 편안한 연주가 있나 싶은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주 베스트 앨범 중에 하나인데 평생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40년대 말부터 60 넘어 돌아가실 때까지 20대부터 3, 40년을 같이 연주를 한 부분인데 이 앨범에서 It Had to Be You는 라이브잖아요. 그래서 앞에 소개한 두 곡과는 전혀 다른 라이브의 맛이 정말 살아있는데 볼륨을 키워서 들으시면요. 이 하프노트라는 클럽에서 이들이 밴드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밥 먹는 사람들, 수다 떠는 사람들 이 청중의 소음이 너무나 예쁘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슬리지가 않고요. 근데 보통 콘서트나 이런 식으로 간 관객들이면은 그걸 조용히 감상하고 있을 텐데 이들은 얘기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이제 재즈 재즈 클럽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마 보이지는 않지만 담배 연기도 쫙 할거고 뭐 딸그락딸그락 거리면서 뭐 먹으면서 근데 그게 그렇게 듣기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크게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네 번째로 고른 이 두 분의 호흡을 느낄 수 있는 연주로 고른 앨범은 엘콘 앤 주트 심스 퀸텟의 You and Me라는 앨범이고요. 1960년 그중에 제가 고른 곡은 Improvisations for Unaccompanied Saxophones 제목이 좀 긴데 즉흥 연주고요. 다른 악기를 동반하지 않은 그러니까, 색소폰만으로 연주된 2분 24초짜리 굉장히 짧은 연주예요. 무반주 색소폰을 위한 즉흥 그렇죠. 연주. 즉흥 연주. 네, 나 이거 처음 들었어요. 야, 둘이 좀 어마무시하더라. 네. 야, 이게 또 악기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 그러니까 아까 두 사람의 인터뷰에서 서로의 생각이 느껴지고 그걸 그냥 표현한다 그러고 그렇게 약속 많이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나오는 대로 한다. 근데 그게 마치 편곡된 것처럼 느껴지더라. 2분 24초 그쵸, 동안 짧아. 너랑 나랑 그냥 달려가자 하는 느낌인데 재즈란 장르에서의 즉흥 연주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곡이 아니에요. 쎄. 그러니까 친구끼리 야, 이게 서로 주고받고 잘한다로 들을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거 완전 진검승부야. 그렇죠. 막 칼날 아주 그런 느낌도 들어. 어우, 세더라고 정말로. 아주 훌륭한 연주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고른 이 동갑내기 주트 심스와 엘콘이 함께한 앨범은 엘콘 앤 주트 심스의 모토링 얼롱이라는 앨범이고요. 1974년에 녹음해서 75년에 나온 앨범인데요. 야드버드 스윗이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스튜디오에서 연주한 녹음이더라고요. 이 곡이 특이한 거는 찰리 파커 곡이잖아요. 야드버드 스윗. 굉장히 좀 강렬한 연주예요. 앞에 그런 발라드들하고는 좀 결이 다른. 중년이 됐는데 전혀 뭔가 이렇게 기가 죽지 않은 둘이 만나서 그런지. 근데 이 앨범을 내기 전에 한 10년 동안은 엘코는 조금 활동이 저조했었대요. 앨범 한 4장인가 밖에 안 냈었고 주트 심스는 굉장히 왕성히 활동을 해왔는데 근데 이 두 분이 만나니까 굉장히 또 합이 잘 맞는 연주가 펼쳐지는데 이 곡에서는 주트 심스가 소프라노 색소폰을 연주를 해요. 주트 심스 하면은 테너 색소폰인데 이분이 말년에 가서는 소프라노 색소폰도 불고 클라리넷도 불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그러한 주트 심스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를 들을 수 있어서 또 아주 재밌는 그런 연주이고요.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본인이 재즈 피아니스트인 마이크 헨네시라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한 말이 있는데 이 주트 심스와 엘콘의 음악에 대해서 주트 심스와 엘콘의 음악은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스트레이트 어헤드,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곧게 직진을 하고 있으며 신나게 스윙하고 있고 거부하기 힘든 전염성이 아주 강한 재즈를 합니다. 이들의 음악은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귀를 즐겁게 하고 발을 저절로 움직이게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재즈를 연주하고 저널리스트인 이 분한테도 똑같이 느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가운 코멘트였는데 가식적이지 않고 발을 절로 움직이게 한다. 제가 아까 한 표현이지만 젠체하지 않는 그런 재즈, 그런 아주 착한 두 친구의 음악 속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